안녕하세요. 테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저는 무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다면 돈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쿨팩도 되고 핫팩도 되는 아이스링커의 핸디 쿨앤핫을 펀딩을 했고 최근에 배송받아서 열심히 써봤어요. 펀딩이라고 하니까 믿고와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믿고 거른다는 와디즈가 맞습니다. 펀딩 업체가 삼성전자 사례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를 통해서 2021년에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이고 국내 생산이라고 해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스핀오프는 사례벤처를 통해 육성된 사업 모델이 외부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스타트업으로 설립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핸디쿨앤핫의 펀딩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슈퍼 얼리버드가 71,500원, 얼리버드가 76,500원이고 저는 71,500원을 썼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가 기업의 서비스 제품 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펀딩 리워드로 제품을 천천히 받는 것은 당연한데 제품 배송 완료와 동시에 슈퍼 얼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마켓에 바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무료 배송에 67,21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카드 할인을 받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역시나 무료 배송에 66,495원에 살 수 있는 곳도 발견했습니다. 펀딩이라는 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일반 구매를 할 때와 다르게 교환 및 환불, AS 등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보통 펀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적인 혜택이나 제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사라진 거죠. 그래도 제품이 쓸만하다면 용서가 가능하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외형부터 기능까지 약 7만원이라는 돈이 아까운지 아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배송을 받아서 박스를 처음 봤을 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박스를 열어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쉬움이 더 커졌는데 박스 안에 구성품을 구분하는 종이 내장재는 찢겨 있었고 7만원짜리 제품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대충 포장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받은 것만 문제일까 싶어서 다른 펀딩 참여자분들이 작성해둔 후기를 찾아봤는데 내부 종이 내장재가 찢겨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구성품은 제품 본체와 스트랩, 설명서, USB A2C 충전 케이블, 파우치가 있는데 파우치는 펀딩 열리고 72시간이나 참여한 사람에게만 제공된 사은품입니다. 핸디 쿨앤핫 제품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는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곡선형이고 위쪽에 전원 버튼과 온도 조절 버튼, 회사 로고가 있습니다. 옆에는 충전을 위한 USB C타입 포트가 있는데 A타입 포트가 아니라 C타입인 점은 좋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쭉 돌려서 보면 열이 빠져나가는 방열구가 있고 여기에 스트랩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트랩을 그냥은 끼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뾰족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스트랩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구멍 뚫어둔 느낌이 들었어요. 외형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눈에 예쁘게 보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싼티 난다는 후기를 남긴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저도 가격 대비 싼티가 난다는 판단을 했는데 외형에 대한 평가는 개인차가 있기도 해서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제품은 쿨링과 발열을 위해서 펠티어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펠티어 효과는 한쪽 끝에 전기를 가하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열이 발생하고 양쪽 끝에 온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한쪽은 냉각이 되고 다른 한쪽은 뜨거워져요.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쿨팩이 되기도 하고 핫팩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 2초 이상 꾹 눌러서 전원을 켜면 쿨팩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온도 조절 버튼을 눌러서 3단계까지 쿨링 조절이 가능해요. 이 제품은 무엇보다도 여름에 더위를 이기기 위한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니까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일주일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보고 설정 단계별로 냉각판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쿨링 1단계에서의 온도를 체크해보면 가장 낮을 때 11도대까지 나오는데 계속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켜진 상태에서 냉각판에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아도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처음부터 18도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향성은 쿨링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저 온도가 9도대까지 내려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8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쿨링 3단계에서는 최저 온도가 7도대까지 내려가는데 1단계나 2단계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최저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성능 편차는 사용 중에도 나타나서 이 녀석을 꺼내서 사용할 때 켜보면 차갑다고 느낄 때도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약간 시원한 정도로 온도를 측정해보지 않아도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서 얼굴이나 팔 등 몸에 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2-3초 정도 잠깐 시원함이 찾아오는 듯 하다가 금방 감흥이 사라져요. 그래서 핸디쿨을 몸에서 분리해서 뒀다가 다시 사용해보기를 반복했는데 시원하지 않아서 그만 사용해야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용하는 환경이 특수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30도가 넘는 맑은 날 야외에서도 써보고 해변에서 해넘이를 보면서도 써보고 걷기만 해도 땀이 나는 환경에서도 걸으면서 계속 써봤어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믿고 고르는 와디즈는 과학이다라는 문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땀이 온몸에 흐르는 더운 날 실내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서 써보고 카페에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마시면서도 써보고 선풍기에만 의지한 채 소파에 누워서도 사용을 해봤어요. 모두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결과는 야외에서 사용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효과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고 7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영상 중간중간에 등장한 아내도 핸디 쿨앤핫을 충분히 사용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스링크의 핸디 쿨앤핫을 사용하다 보면 시원함이 약한 것이 가장 큰 불만이고 다음으로 발열로 인한 불편함도 있어요. 테스트 삼아 잠깐 피부에 대보는 정도에서는 약간의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하니까 발열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다양한 부위에 사용하다 보면 방열구에서 나오는 온기가 피부에 닿기도 하거든요. 방열구 온도를 측정해보면 37도에 38도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 중 방열구 쪽 온도가 34도대까지 나와요. 쿨링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발열에 사용 영향을 미치더라도 아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쿨링팬이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으로 그 생각을 지워 드립니다. 얼굴과 목에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바로 앞에서 소음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 1단계에서 49dB 정도로 별로 시끄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2단이 되면 56dB 정도로 제법 소리가 시끄럽고 3단이 되면 63dB이 넘어갈 만큼 많이 거슬립니다. 배경음으로 실제 녹음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를 빼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어서 이 녀석을 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30c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해보면 1단에서 약 44dB, 2단에서 약 49dB, 3단에서 약 54dB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끼려면 그나마 3단으로 사용을 해야 하니까 역시나 소음이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슷한 수준의 소음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더 조용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게 성능적인 부분까지 더해서 더 좋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 제품이 쿨팩도 되지만 핫팩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체크해보면 1단에서 30도에서 35도 정도를 기록하고 2단에서 35도에서 42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3단에서는 45도에서 52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추운 날씨에 사용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온도라면 겨울철에 핫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는 되고 바로 피부에 닿으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파우치에 넣어서 온도를 한 번 더 체크해보면 35도에서 42도 정도를 기록합니다. 핫팩으로 사용 시에는 내부 에어를 빼낼 필요가 없으니까 팬이 돌지 않아서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아이스링커의 핸디 쿨앤핫이 모든 면이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좀 구리긴 하지만 저울에 올려보면 151g으로 무게가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되지 않아서 휴대성이 괜찮고 약간 두께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한 손으로 잡아보면 그립감이 제법 좋습니다. 물론 기본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들고 다니지를 않겠지만요. 그 밖에 사용민 충전은 충전하는데 약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고 3단에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충전 시간 대비 사용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냉방 성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길게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 사용 시간이 남아도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펀딩이라는 게 투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 무조건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간 비용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제품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펀딩 참여자를 대상으로 배송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바로 판매를 시작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비용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링커의 핸디 쿨앤핫은 약 7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전혀 하지 못해요. 그냥 1, 2만원대 소풍기 하나, 1, 2만원대 손난로 하나 따로 구매해도 3, 4만원 정도니까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더 좋거든요. 저는 다양한 신제품을 사용해보고 리뷰라는 목적까지 더해서 펀딩에 참여를 했고 시장에서 판매 중인 이 제품이 살만한 제품인지를 우리 꿀청자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녀석을 사용할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꿀청자들은 혹시나 하는 호기심이 들어서 이 녀석을 구매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야, 이거는 봐야 되는데, 자, 이거지. 여기 꿀단지도 한번 눌러주고, 양쪽 녀석 다 봐야지. 계속 봐주셔야 되는데, 두 번 봐주시려나.